학생에게 매맞는 선생님. 추락한 교권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최근 3년간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선생님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남아있는 선생님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데요. 20, 30대 초등학교 선생님 4,600여 명 중 절반 가까이가 정년 전에 선생님을 그만두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생님이 되고 싶은 사람도 많은 모순적인 현실. 청소년들에게 선생님은 여전히 선망의 직업 중 하나입니다. 희생을 해야지만 훌륭한 선생님이고 월급 얘기한다거나 그러면 세속적이고 타락한 선생님처럼 보는 정년까지 교사로 있지 않겠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많나요? 이 모순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저도 노량진에서 컵밥 먹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셨어요, 선생님? 네. 저도 공부 오래 했고요. 저는 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저 스스로는. 지금요? 지금 아이들하고 지내는 것도 좋고 제가 슬펐던 거 최태성 선생님으로 인해서 슬펐던 적이 있는데 학교를 떠나신다고 했을 때 많은 교사들이 큰 별쌤도 가시는구나. 그래서 사실 저도 교사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사범대 재학생 시절에도 했는데 제가 고학력 실업자가 될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고 교사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나름 이제 전공 뭐 문학이나 어학이나 이런 것도 좋아했거든요. 막상 교직에 와보니까 철밥통일에서 와봤더니 저희끼리 하는 얘기는 깨진 밥통입니다. 깨진 밥통. 예, 교사들 보면은 다들 두 가지 부류 선생님들이 계신데 일단 바쁜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근데 저희 세대는 다 바빠요. 잘 알지도 못하는 업무를 너무 많이 하느라 바쁘고 뭐 하나 다 새롭지 않은 게 없으니까 그런데 또 어떤 부류의 선생님들은 다 아프세요. 그래서 학교 와봤더니 저희 세대 바쁜 교사들하고 좀 일을 적게 하시는 분 같은데 들어보면 어딘가 아프신 분들,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시거나 그러다가 결국은 바쁘고 아픈 교사가 됐다가 이제 퇴직을 바라보시게 되는데 그래서 참 저도 나름대로 자기 개발은 하고 있고 또 학생들하고도 만족감 있는 생활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회적으로 보면은 교사한테 성인군자라든지 성직자 같은 역할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한 희생을 해야지만 훌륭한 선생님이고 뭐 자기 뭐 월급 얘기한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세속적이고 타락한 선생님처럼 보는 그런 시선이 있어서 참 이거 아닌데 싶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교사의 안정성 같은 거 뭐 사실 질투의 대상이 되긴 하는데 그러면 저희를 불안정하게 만들면 저희가 교육에 제대로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 그리고 방학 같은 것도 교사의 좋은 점이 방학이라고 그러는데 방학은 좋은 점이라기보다는 방학조차 없으면 저희는 그냥 뭔가 몸살률, 뭐 질병 발생률 이런 게 치솟을 거예요. 저희가 거의 이제는 쓰러질 때쯤 되면은 방학이 되고 그게 회복 좀 됐다 싶으면은 개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학은 뭐 혜택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어떤 휴식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승민 선생님이 하고 있는 노력은 미래 교사에 아주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고등학교 교사인 제 입장에서 봐도 나승빈 선생님께는 배울 게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관점이나 열정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특히 중요한 건 그걸 다 기록으로 남겨서 많은 선생님들하고 공유하신다는 겁니다. 혼자서만 알고 있고 이걸 부끄럽게 여기면은 서로 발전이 없는 거거든요. 특히 기록 중에 되게 소중한 기록이 아까 부끄러워하셨지만은 실패한 기록들이 오히려 성공을 위해서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교사 연수 가보면은 다들 성공한 얘기만 많이 하는 거에 되게 신규 교사들이 질려합니다. 어떻게 실패하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나승빈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시거든요. 학부모님들은 교사 대하는 게 어려우실 거예요. 자기 자식 맡겼으니까. 요즘 저희는 학부모님들이 소송 걸고 고소할까 봐가 두렵습니다. 무서운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 법조인들까지 붙으면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학부모님들 기분 안 나쁘게 할까 이게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단 뭐 이상적인 것까지 말할 거 없이 당장 저희가 신규 교사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연수 같은 데서 조언을 해주거든요. 일단 학부모님하고 소통을 하지 않는 거는 나중에 큰 재앙이 온다. 평소에 애가 잘하는 거, 관심, 칭찬 같은 거, 문자 한 번 보내는 거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학생하고 부모님하고 연락할 기회가 있다거나 뭐 수학여행 갔다거나 이럴 때 얘가 참 잘 놀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뭐 띄워드리고 얘한테 칭찬 한마디 보내주시면은 나중에 얘가 뭔가 부모님이 기분 나쁜 일이 있었을 때 그래도 얘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우리 애를 좋아하는 분이다. 좋은 의도를 했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신뢰가 생기거든요. 이건 당장 해야 될 정도 수준이고요. 사실 시스템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교사와 어떤 학부모님이 직접 소통하지 않고 어떤 그걸 전담하는 인력들이 배치된 곳들이 선진국에는 많이 있거든요. 이제 OECD의 그 탈리스라고 하는 국제조사가 있어요. 네. 탈리스가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라고 해서 이제 이 자료에도 보면은 행정 업무 거기 한국에 8.2로 나와 있죠. 그래서 OECD 평균 이 탈리스 평균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다 이렇게 볼 쓰기는 어렵지만 평균보다 높네요. 네, 높고 그다음에 좀 선진국들 한번 보시면 핀란드 가령 6.0이잖아요. 사실 저런데 저 수치로 본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거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분들이 생각한 행정 업무의 양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행정 업무의 또 양은 다른데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공문이 어떤 지역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학교 반경 200m 안에 있는 빈집 수를 조사해서 학교에서 조사해서 보고를 하라.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의 제기를 했더니 그걸 다시 취하는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말하긴 어렵겠지만 농구공 브랜드가 뭐냐 이런 것들을 다 세서 내라든지 이런 신기한 그 업무들이 너무 많아요. 신기한 업무들. 그러니까 이거 얼마 전에 실천교육교사 모임에서 그런 희한한 업무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뽑아봤는데 수업과 상담 이외에도 한 200여 가지 업무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근거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저희가 그 질의 요구를 했는데 아직 답변은 안 온 것 같아요. 저희 교사들은 다들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네. 정말 그러니까 근데 저희들 발목 잡히는 뭐 행정 업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사회에서 원하는 만큼 못하는 면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서양에서 수백 년 동안 쌓아 올린 그런 교육적 성과들을 우리는 몇십 년 만에 쌓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 엄청나게 많이 발전해 온 것이고 그런 동력을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네.